안녕하세요.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그 부신 시리즈, 오늘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치료를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어떻게 치료할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그 이전 시간에 그 부신 기능 저하증은 기질적인 원인이 있고 기능적인 원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질적인 그 부신 기능 저하증은 일단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부신 기능 저하증의 기질적인 원인들을 대부분 보면 이렇게 1차성,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성은 부신 그 자체가 이제 조직이 파괴가 된 거죠. 원인은 에이즈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감염,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리고 이런 폐암이라든가 유방암, 위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가 돼서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신 조직이 파괴된 1차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는 되게 어렵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신 호르몬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약물도 약물에 의해서 어떤 무좀약이라든가 어떤 결핵약의 일종의 리파암피신 같은 걸 써서 이게 독성을 해서 부신이 파괴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원인이든 1차성으로 생기는 부신 조직이 파괴된 기질성 원인은 대부분 이 부신 호르몬을 직접 공급하는 약물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인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 기질적 부신 저하증의 대부분 2차성만 하더라도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건 서서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 한다 그럽니다. 점점 줄이거나 조절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뇌하수체 자체가 어떤 난산에 의해서 뇌출혈 같은 걸로 생겨서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종양 또는 뇌경색에 의해서 2차성으로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 원인 제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대부분 부신 호르몬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2차성 뇌하수체의 문제는 단순 부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또는 뇌하수체에서 어떤 자극돼야 되는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 공급이 다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공급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고요. 유전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부신기능 저하증 중에서 이 기질적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이건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를 하시고 약물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기능적, 그러니까 부신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부신기능 저하증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부신을 낭비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신이 제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꼭 써야 되는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체온도 조절해야 되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항도 해야 되고, 또 저혈당이 있으면 혈당도 높여야 되고, 꼭 필요한 호르몬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그 살아가는 것 자체, 일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신을 많이 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쪽의 어떤 부신을 조금 줄이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신의 좀 합성을 이제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영양 섭취라든가 수면, 그런 음식들, 그런 약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기능 그 저하증의 기본 치료 원칙은 일단 원인이 있는 기질적 부신기능 저하증이냐, 아니면 우리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어떤 기능적 부신기능 저하증이냐를 나눠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적인 어떤 기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기능적인 부신기능 저하증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물탱크에 호르몬이 이제 차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할 때마다 이 물탱크에 물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조를 쓸 때 어떤 수도꼭지 전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치료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절대 부신기능 저하증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용량의 만큼의 일을 하는 거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부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하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떤 스트레스 뭐 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럴 땐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끝나고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또 멀쩡해지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의 부신 사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신기능 저하증의 치료 원칙은 바로 이 고갈되지 않게 이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생기냐게 되면 이렇게 고갈이 수도꼭지 밑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부신을 만들더라도 여기 에어가 차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 치료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고비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신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스트레스 없는데요. 저 일도 별로 안 해요. 집에서 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 부신이 어디서 새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부신을 쓰게 되는 경우죠. 이 원인을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